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고용 보고서 그리고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느 종목에 주안점 두고 시장 봐야 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장중 2,560선 탈환을 시도하더니 그 위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장 마감했고요. 2,56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에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726선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자로 말씀드릴 때 1,440원 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원 이전 이렇게 상승세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레벨단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1,43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하루 만에 마음을 돌린 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메이저 주체들이 이렇게 사자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은 오늘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한 매수 흐름 가지고 와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이 상위단 종목들 오늘은 좀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완성차 2%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월스트리트와 로이터 같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 영향이 좀 적어질 것이다. 이미 부과된 관세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와줬습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2%대 상승 흐름 끌고 와줬습니다. 전력기기 쪽도 이슈가 좀 있었죠. 의문의 정전, 나라 절반이 마비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장 초반 전기 전력 쪽 흐름이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굵직굵직한 종목들도 흐름 나왔지만 거기에서 유럽 쪽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효성중공업까지도 오늘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LS 전선을 비롯해서 LS 그룹주들도 오늘 굵직하게 이제 이동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 돌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SK 해킹 사태로 인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 오늘 역시도 강하게 이제 흐름 좀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경영 개선 기대감으로 태영건설 연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TY홀딩스까지도 20%대 상승폭 보였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엔터 쪽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9월 달에 중국의 하이난에서 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에 이 엔터주들 흐름 오늘 굉장히 좋게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엔터에다가 컨텐츠까지도 엮여있는 종목들 역시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공략 소식에 LG 생활건강, 화장품 업종들도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현재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연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뉴스 쇼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뉴스 보시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약 3만 4천 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으며 8,729명이 새롭게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25,40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 U+로 갈아탔다. 이달 들어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은 200명을 넘은 적이 없지만 26일 이후 급증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총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대비 1%에 불과한 숫자다.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자는 약 260만 명이며 유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모두 교체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SKT와 KT, LGU+ 통신 3사의 인증 절차가 다르고 유심 정보값이 달라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에 달하지만 무상 교체에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가입자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SKT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는 짧으면 2-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또다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완전히 명확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5월 달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4월의 한 주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대선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겨두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좀 디커플링된 시장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파트너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보셨듯이 기관 투자가들이 지수방어적 성격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팔고 있고 이런 네. 큰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5월 달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대선이라는 아주 빅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지만 이게 곧 경제적인 분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그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중 간의 이러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던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제는 대화를 해달라고 중국에게 계속 구애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묵묵부답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오랫동안 트럼프 1기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을 때렸지만 중국은 맷집을 많이 키웠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SK텔레콤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2,400만 명 그 가입자 모두의 유심칩을 갈아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재고는 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줄 서 있는 소비자들이 또 바보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달 초까지 500만 개의 재고를 마련한답니다. 그러면 한 1,900만 명이 아직도 교체를 못한 건데 그 사이에 만에 하나라도 이 금융거래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지만 이미 이 유심칩을 교환하라고 이제 바꾸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서 이 소비자가 못했기 때문에 책임 수재를 따져본다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주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안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이런 반복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큰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되는 보안 투자는 이 보안주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적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저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중국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한알령 자체가 어떤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두로 예전에 이제 사드 보복에 대한 일환으로 이 구두로 이제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한류에 대한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을 하는 조치를 푼 건데요. 요번에 이것을 많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웹툰, 웹소설 같은 게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K 드라마, K 무비, 그다음에 K 게임 뭐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고 그 시장 덩치만큼 우리 컨텐츠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은 이 창의성이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처럼 카피를 하거나 복제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중국에서 대규모로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AI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들 요번에 그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1분기에만 그러니까 매출을 1조 원 이상 올렸다는 걸 보실 수도 있듯이 우리나라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은 등치가 이 내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이런 전력기기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월장, 이 5월장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즉 하반기 6월 달이면 상반기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번에 대규로 순매수 했듯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달 장을 잘 보시면서 이번에 기관 투자가 이쪽에서 편입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강세 섹터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오늘 아까 말씀드린 K 드라마 쪽을 보셨습니다. 이게 5월 달 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그 중국의 위성 TV나 이런 OTT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CCTV 같은 데 방영을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중국의 허난 TV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위성 TV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나라 TV 이 드라마를 수입을 해서 중국이 정식으로 로열티를 우리에게 지급을 하고 이걸 방영을 하게 되면 그 중국 전역에 이러한 방송이 나가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K-드라마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M의 계열사이면서도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를 제작한 것들은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방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1분기까지 요번에 1분기에 공개했던 그 텐트폴 작품인 별들에게 물어봐. 이 작품이 아주 폭망했습니다. 폭망을 해서 1분기 때 실적이 가장 낮은 실적이 가장 바닥권에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 보듯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폭망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 한한령이 열린다는 걸 배경으로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미리 선취매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용기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컴퍼니입니다.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말 그대로 이 이정재 배우가 최대주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나름대로 그 배우들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해서 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봐두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글로벌 OTT와의 협업이 또 굉장히 증가하는 또 추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익 구조에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 넷플릭스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전 세계 시장에 동시에 런칭한다는 점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딱 계약된 계약 금액만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해서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준 작품이죠. 그리고 K-드라마의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실제로 한 4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400억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간 건 뭐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는 400억 정도 제작비만 딱 가져갔고 넷플릭스는 이걸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리 그 정도 수익을 거둬간 것이죠. 그리고 이 넷플릭스에서 또 만든 이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것도 역시나 계약금 1,000억 정도 이제 그 제작비를 이제 붕업을 해서 1,000억 정도의 이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지만 역시나 이것도 1조 원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시즌 3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넷플릭스는 자기네 원칙에 따라서 딱 제작비만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IP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OTT하고의 거래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는 데는 좋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쭉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 IP를 보유한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IP 자산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이 수익화를 기대하기에도 되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파트너님께서는 좋게 보세요?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우리나라의 최대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같이 이 회사 같은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이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사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옛날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드라마도 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 기획부터 제작 또 이제 완성한 이후에 그 판매까지도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로 또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배우들이 직접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키우는 이 배우들을 직접 여기에 출연시키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 이 배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 배우들이 또 이제 광고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여러 다방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 드라마 제작사 중에 독립 IP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납품하는 것도 작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이거에 대한 독립적인 IP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알령이 오픈되면 즉시 이 옛날에 만들었던 제작비까지 다 뽑은 작품들을 갖다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첫 번째 섹터에 또 종목들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좀 강세 섹터로 찝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관세 정책이 약간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네.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이것 중에서 이제 그 상품 면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17년 이전에 한알령 이전에 이 화장품은 진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말 그대로 중국 여성들한테 이제 좀 부유층인 분들은 그 LG 생활건강이나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고급 네. 좀 고급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금칠한. 화장품. 네, 그거 아시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팔았고 우리나라 중소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홍콩만 가보셔도 홍콩에 이제 굉장히 홍콩의 어디죠? 쿵청 스트리트인가 하여튼 거기 가보시면 네. 그 마켓 스트리트인데 거기 가보시면 그 화장품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화장품들을 앞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뭐 판매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만큼 한국의 이 화장품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한알령 이후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한알령이 해제되면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뷰티 업종 자체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알령 해제 이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 실적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 좀 있는지 또 종목은 일단 어떤 거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실적을 보시게 네. 되면 한국 화장품 중에 가장 대장 들어가면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과 또 아모레퍼시픽을 보시고 중간에는 이 그 제조업체 중에 이제 그 토니모리 같은 업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1세대 이 로드샵이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OEM과 ODM까지 하는 제조업체까지 인수를 해서 이 토니모리는 이 OEM, ODM 시장까지 진출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닉 같은 업체인데 제닉은 말 그대로 이게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그 마스크팩이 히트를 친 이유가 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이 팩하는 장면, 이게 일종의 PPL인데요. 여기서 이 제닉이 대박을 쳤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K-드라마나 K-무비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한국 제품에 대한 PPL도 자연스럽게 거의 진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한국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이런 PPL을 우리 한국에서 중국 제품들이 팔리지도 않는데도 우리 한국 드라마에 중국 업체들이 PPL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들까지도 또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김태훈 파트너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5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있네요. 18만 원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18만 900원에 거래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 오르면서 105만 1,000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 역시도 1.9% 상승세 보이면서 19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는 1.68% 상승세 보이면서 36만 3,0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 BM 2.11%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10만 2,300원에 거래됩니다. HLB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5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약보합권에 있네요. 51,400원에 거래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종목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대를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운영을 시작하고 난 이후 2달 만에 이제 프리 애프터마켓 거래액이 처음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0%를 넘어서는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 거 좀 어떻게 보세요? 말 그대로 이제 거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탁사 매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은 말 그대로 여기서 수익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 자체도 증권사들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줘야만 이제 큰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개인 투자만으로 이 정도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투기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증권주까지도 엮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좀 읽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수단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뭘 강의할까 지난번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 딱 찍은 건 역시나 5월 달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K-드라마나 K-무비 또 K-게임 그다음에 이런 쪽 컨텐츠 쪽에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에다가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듣는 중국의 한알령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투자자도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중국 한알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한류에 대한 금지령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어떠한 문서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 이제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전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던 이 소비재나 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한류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되는 게 하루아침에 차단이 돼버렸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빈자리들을 일본이나 우리 경쟁 국가들이 차지에 들어갔고 우리 기업들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에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중국 시장에 투자해놨는데 이걸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한알령이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이제 그 해제된다는 그런 그 뭐랄까 느낌이랄까요?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고위층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 하얼빈 그 올림픽 때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넓히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그 에이펙 2025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직접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전에 확실하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국에 좀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이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5월 달부터 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같은 것들이 중국에 직접 뭐 허난TV나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직접 소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알령이 해제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넓히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좋아지는 실적은 주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알령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그럴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금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런 한알령을 해제하려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봤던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칼을 갈았다는 말처럼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시작되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콧방귀도 끄지 않으면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관세를 계속 올려서 결국은 이게 145%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건 245%라는 터무니없는 숫자까지 나오게 했죠.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아무리 중국 제품이 싸다고 해도 이 싼 제품을 미국에 팔아서 마진을 50% 이상 가져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하이테크 제품들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판매했을 때 이 마진을 50% 이상 가져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게임 같은 그 컨텐츠에서 그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 마진이 이렇게 나오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부과하는 관세 50%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관세를 50% 미만으로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 50% 이상 245%까지 부과하는 이런 관세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의 이런 값싼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못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미국 경제를 위축시켜버리는 거죠.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 국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된다는 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25%고 일본은 24%,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145%를 부과했다, 245%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한중일 세 국가 모두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FTA, 이게 또 시작되는 한 시발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화들짝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 중국 옆에 세계적으로 이 첨단 그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이 경제장관들이 옆에 서서 이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일본마저도 중국 편에 선다면 그 말 그대로 미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일본과 이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는 그런 꼴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결국은 이 사진이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건 중국이 우리에게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중국도 또한 우리 한류 콘텐츠들을 갖고 와서 중국 소비 시장을 진작시켜서 내수 시장을,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사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 콘텐츠를 해제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번 그 5월 달은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크게 보면 그 여당과 야당 이쪽에서 모두 대선 공약들을 내놓는데요. 그중에서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세제 지원과 육성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대선 공약도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K 웹툰, K 웹소설, 그리고 이런 그 애니메이션, K 드라마, K 무비, K 게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들을, 특히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K 콘텐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져갈 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1조 원 정도의 콘텐츠 펀드를 만들어서 매년 수천억 원씩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 콘텐츠가 정부의 지원과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각 기업들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신들의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K 콘텐츠들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미국과의 이런 미중 통상 마찰 속에서 이 내수 시장을 부양해야 될 만큼 좀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K 콘텐츠들은 좀 길게 보면 무릎에서 말 그대로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 중국 지방 정부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 정부 말고 지방 정부들, 이게 지방 정부 해봤자 우리나라 해봤자가 아니라 이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만큼 규모가 큰, 인구도 뭐 억 단위로 있는 그런 성들이 이 그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공연, 5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가는 메인 스테디움을 빌려서 하는 이런 공연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말 그대로 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한국 기업들에게, 엔터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부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K-팝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그
그 99년인가요? 그때 IMF 터지고 나서 한참 IMF에서 벗어날 때 일본 문화를 개방할 때 그때 우리나라 이 엔터주들, 우리나라 이 그 엔터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셨고 이 원칙이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정부들에서 하나의 우리나라 그 엔터 업체들 이런 컨텐츠들을 지원해주는 가장 큰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력이 더 발전이 되고 그 창의력이 그 미국의 아카데미상 그 영화에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어 자막을 깐 이런 영화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창의성은 그 쉽게 카피를 못합니다. 카피를 못한다는 건 지금 제조업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을 추격을 당해서 결국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했죠. 그런 사례까지 있듯이 제조업에서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쪽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함께 그런 컨텐츠들을 재평가하고 2차적인 부산물을 너튜브 같은 데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것들이 이러한 팬덤을 만들어내고 팬덤은 우리나라 K 컨텐츠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아티스트와 이런 팬들이 팬덤을 통해서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왜 이런 K-팝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선 K-팝 관련주들이 여러 개 상장돼 있습니다.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메인 IP라고 할 수 있는 슈퍼스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이런 캐시카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IP인 그 BTS 방탄소년단들이 개별적으로 뭐 한국 남성이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거의 18개월 정도 활동을 못 하게 됐죠. 하지만 이 하이브는 BTS가 없는데도 실적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줬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자본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인그룹의 활동 여부, 이거는 신인그룹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계속 지금 하나의 하나의 그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스타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신인그룹이나 신인걸그룹, 신인보이그룹 이런 신인그룹들이 말 그대로 첫 번째 계약에서 한 7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7년 동안 이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한 6대4가 아니라 한 7대3 이 정도로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신인그룹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타들이 그 신인그룹이라도 얼마나 빨리 월드 투어에 나갈 수 있는지, 이 월드 투어라는 게 그 해외에 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상대방 국가의 이런 엔터업체들과 협업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그런 무대를 잘 소화해내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메인 아티스트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런 엔터주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K-팝을 하는 영예 기획사는 곧바로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 아티스트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전원 멤버들과 재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종목을 찾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한한령 해제 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종목들을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김태훈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골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고요. 나는 QR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보면 좋을지 파트너님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첫 번째 종목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을 갖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올해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BTS 컴백. 올 연말에 BTS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연말에 이 BTS가 돌아왔을 때 이 연말에 대한 팬덤 이거 하나만으로 올해 실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연초에 뉴진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뉴진스 팬들과 뭐 싸움도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방시혁 의장이 자신의 독립 레이블에 속해 있는 걸그룹들과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 뉴진스 사태가 마무리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하이브의 1분기 실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작년에 이 말 그대로 이 그러니까 하이브는 메인 IP인 BTS가 없이 작년에 실적을 그런대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라는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도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이 하이브는 올해 1년 내내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BTS의 멤버들이 군 복무를 끝내고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와 함께 이번에 제이홉 뭐 멕시코 공연 대단하죠. 너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그 빅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 하이브의 이러한 아티스트를 갖고 중국 지방정부가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메인스트림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이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가 나왔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25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을 좀 짧게 보시고 목표가는 35만 원 보시는데 실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메인 IP가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이 하면 이게 누굴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네, 바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가 이 메인 IP인 여자아이들 갖고 말 그대로 이제 한 7년 동안 그 사업을 잘해왔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작년 연말하고 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이 개인 최대주주 그 개인을 바뀌었고 그러면서도 VT라는 화장품 회사 그 전 최대주주죠. 그 회사의 지분 12%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는 경영권과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엔터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에 임직원 대상으로 제3재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60억을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회사 성장에 대해서 이 회사 큐브엔터가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큐브엔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 한 2,4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500원 짧게 지시해드리고 목표가 2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나갑니다. 마지막은 SM의 계열사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사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나름대로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에 관련돼서 이 팬과 이 아티스트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특이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카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티스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SM과 JYP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이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 쪽에서 디어유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인수를 하고 이 부분을 갖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회계에 반영될 수 있게 이번에 구조를 만들었죠. 여기에 들어간 돈도 수백억 원의 돈을 SM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럴 만큼 디어유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매수가는 4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62,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DOU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 내에서 이 다양한 호재가 나오고 이거 특히 SM과 JYP 소속 이 아티스트들이 2분기에 활동하는 신곡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면 DOU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시장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종목 좋은 기회 이렇게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되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 마감부터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